외부 효과라는 거는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의 편익, 다른 누군가에게 편익을 안겨주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면서 전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혹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경제현상을 말합니다. 누군가 좋은 마음에서 등대를 하나 암초 위에 세웠다고 하죠. 등대에 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지나가는 어떤 배도 그걸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해운회사가 자기 배가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등대를 세웠다고 할 때 그 항로를 지나가는 모든 배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혜택을 보는 프리 라이더, 무임승차를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외부에서 그냥 온 거죠. 나에게 효용, 편익을 안겨주는, 그런데 내가 아무런 대가도 시장을 통해서 지불하지 않는 어떤 것, 이런 것은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우리 동네가 조용한 주택가인데 갑자기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먼지가 막 날리기 시작했다. 세탁비가 많이 든다. 분명히 나에게 비용을 발생시켰지만 그 레미콘 회사가 나에게 세탁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화를 해야 합니다. 내부화. internalize. 내부화를 하면 내부화라는 것은 시장의 거래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레미콘 공장 때문에 내가 세탁비가 더 든다. 그걸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 제도는 아주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가능한 내부화의 절차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그 레미콘 공장에게 명하는 거죠. 집진 시설을 설치해서 먼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라는 법을 만들어요.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를 통해서 외부 효과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데 어떤 입법 조처라든가 어떤 행정적 조처로 인해서 민자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2-1은 1인 것과 똑같습니다. 또는 2-3은 -1인 것과 똑같죠. 여하튼 어떤 방식으로도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판단의 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은 사회적 총비용과 사회적 총편익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투자한 민자기업의 채산성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허가해 주는 것이 국가 의사결정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공공선택의 기초라는 것은, 합리적인 공공선택의 기초라는 것은 국민의 소망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통계는 그 통계를 인용하는 사람이 관계를 맺어주는 방식으로만 말을 해요. 사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취사선택해서 인과관계로 묶어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균질 상품. A라는 상품으로 분류되는 모든 상품들은 서로 완벽히 대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대체 가능한 상품이라는 것은 없죠. 예, 대체로 대체 가능한 상품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다수와 무슨 빼어날 수 대체 가능하죠? 똑같은 생수입니다. 완벽하게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꼭 삼다수를 찾아요. 그 사람이 고향이 제주도라서 그렇든 다른 이유가 있든. 이것을 프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선호. 똑같은 물이 삼다수인데 그 동네에 대형마트가 있고 구멍가게 있는데 꼭 어쩌자면 구멍가게에서 사요. 좀 더 비싸도. 구멍가게 사장님하고 친구라서. 이런 것도 전부 프레퍼런스입니다. 선호. 그런 것이 없고 상품이 물질적으로 완전히 균질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급자들은 언제나 자기의 제품을 차별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차별화된 제품일수록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늘 자기의 제품이 특별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죠. 영화라는 시장은 굉장히 차별적 독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별적 독점 시장. 영화 한 편 한 편이
완벽히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영화를 갖고 있지 않아요. 책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시장. 책 하나하나는 다 특별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각각 하나의 상품이 전부 특화되어 있는 시장을 이 차별적 독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가격은 주어진 겁니다. 자기가 가격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독점 공급자나 독점 수요자가 있으면 가격을 그 독점 공급자나 수요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도 하나, 수요자도 하나면 쌍방 독점이 되겠죠. 그 쌍방 독점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중화공업회사하고 국가가 쌍방 독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쌍방 독점 당사자들은 뇌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만장일치 모델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등치는 경우가 많죠. 독점은 언제나 좋지 않은 겁니다. 무수한 공급자, 무수한 수요자라는 것은 개별 공급자, 수요자에게 시장 가격은 주어진 것이다. 자기가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합리성이라는 건 제가 생각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 목적 합리성이요. 그러니까 그 이론에 기대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뭐 추상적으로는 생존이지만 그 시점에서 도대체 어떤 목적을 지금 가지고 있냐. 그 목적이 우선 좋은 거라야 돼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이라든가 문명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전적으로 위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목표면 안 되거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목표가. 아무리 생존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는 좋든 아니면 아주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좀 보여야 돼요.